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3일 월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군의 HQ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은 저희가 추석 연휴 때문에 제가 못 찾아뵙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추석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추석 내내 더웠는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여러분들을 뵙는 오늘 정말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주말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또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사망하신 분이나 혹은 재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첫 그 월요일이 되자 사실 낮에 잠깐 좀 덥긴 했습니다만 이 시간 제가 국회에서 여기 그 아시아 투데이까지 걸어오는 한 40분 정도에 아주 선선해서 걸어오는데 하나도 덥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개월 그냥 지나갈 겁니다. 11, 12 올 봄 시작했을 때, 올 초가 시작했을 때 결심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3개월 내내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톱입니다. 한 체코 100년 원전 동맹 기틀을 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게 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9년 전에는 문재인과 김정숙,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도 없는, 그러니까 체코 대통령 호스트도 없는 그런 곳에 쳐들어가서 성당을 보려고 쳐들어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겉으로는 무슨 뭐 원전을 어쩌네 저쩌네 했지만 대통령도 없는 그런 체코에서 원전 얘기가 원전을 무슨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성당만 보고 왔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목이 됐고 이제 최종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갔지요. 이 속에서 어찌됐든 두쿠바니 원전 2기 최종 수주 가능성을 이제 높였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우선 그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두산과 그 다음에 현지 업체가 지금 함께한 그런 회사 150년 됐다는 그 회사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원전이 수주가 되면 터빈을 그 계약하는 그런 그 협상도 지금 마무리돼서 하벨 대통령이 거의 우리나라로 결정이 됐다라는 그런 체코 대통령의 발언까지 듣고 돌아왔습니다. 파벨 대통령이 한국의 원전 수주를 낙관한다라는 그런 발언까지 듣고 왔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전 동맹이 사실상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체코는 프랑스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사실 이번에 굉장히 땅을 치고 지금 배아파하는 이유가 유럽에서의 새로운 원전은 프랑스 회사가 전부 다 에데페죠. 그
다 휩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프랑스의 인근에 있는 그런 체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옆에 슬로베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원전을 새롭게 지어야 될 국가들의 새로운 그런 그 계약들을 새로운 시장을 한국이 도미노처럼 계속 따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원전 동맹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의 사설입니다. 원전 세일스 동맹과 관련된 사설은 톱 기사로 말씀을 드렸고요. 법원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라는 사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재명의 선거법과 관련된 결심 공판이 열렸죠. 그래서 검찰이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양형 기준표상 최대형이죠. 법정 최고형은 5년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법원에서 지금 기준으로 세운 양형 기준에서 8개월에서 2년형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2년형은 최고형을 지금 구형을 했고요. 그 외에도 4개 재판부에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설은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런 이 재판이 대선 2027년 대선 이전에 끝내야만 한다. 우리가 대선까지 가게 되면 아마도 대선 이후에 대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그런 재판도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 끝나야 된다. 특히 이번 2년 구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9월 30날 구형이 될 위증교사 이 두 개의 재판이 그래도 먼저 시작이 됐고 먼저 대법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상 앞으로 1심이 끝난 다음에는 3개월 이내 고법,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대법,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은 그 어떤 재판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사실 대법까지 꼭 가야 되는데 또다시 지연 작전에 말려들어서 사법부가 이것을 선거 전 대선 전에 끝내지 못할 그런 그 우려를 지금 사설에서는 표명을 하고 반드시 이재명의 지연을 막아내서 사법부의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를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법부의 역할이다라고 사설에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칼럼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희석 심의실장의 칼럼 오래간만에 제가 만납니다. 왜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는가라는 제목인데요. 김 실장은 이 칼럼에서 1944년 3월 영국에서 처음 발간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출간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실장이 직접 노예의 길을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 칼럼은 바로 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0장.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딱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를 지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에크는 사실 1944년에 이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 나치, 독일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제목에 지금 이 책에 이 제목을 썼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경의 유명한 말로 사실 이 10장을 시작을 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의 절대 권력의 추구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최고 권력을 잡는 것 사이에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김 실장이 왜 이 대목을 특별히 칼럼에서 지목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 21대 총선에서 가장 사악한 자들, 가장 도덕적으로
정말 완성이 안 된 자들,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특별히 그런 자들을 골라서 이재명이, 공천을 주었고, 또 유권자들이 그 자들을 전부 다 지금 금배지를 주어서 22대 국회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정말 최악의 어떤 국회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 이 칼럼의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군요. 국민들 다수가 존중하는 도덕률이 있고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이런 도덕률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 더불어민주당 혹은 그 대표는 이런 가치들을 무시해야 할 만큼 중요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서 기존의 도덕에서 볼 때 최악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가장 충성스럽게 실천한 인물을 공천해서 이들에게 권력을 쥐어줄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악한 자들에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답입니다. 김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 칼럼은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사실 하이에크는 아시다시피 시장주의자, 아주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보수파의 경제의 이론에 가장 뒷받침이 됐던 사람이지요. 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혹시나 경제서라고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치 서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80년 전에 낸 책이 바로 2024년에 오늘, 대한민국의 오늘을 어떻게 반추하고 있는가, 정치서적으로서 이 책은 어떻게 우리에게 앞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혹시나 안 보셨다면 적극 권해드립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 그리고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심의실장이 직접 번역했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0분간, 제가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오늘의 아트를 하는데, 오늘은 10분 컷으로 제가 빨리 달려봤습니다. 왜? 이 두 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토크 배틀, 월요일을 여는 우리, 평론가 두 분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김경국, 지석규 평론가님, 이 두 분과 함께, 새롭게, 다시 토크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경국 평론가님과 지석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이후에 처음으로 월요일을 여는 마음을, 소회를 한번 밝혀주시죠. 김 평론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평소에 아마도 찬바람이 불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곤 했는데, 네. 찬바람이 불자말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일이죠. 오는 30일 날 또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공판이 있을 결심 공판이 있을 것이고, 구형이 있겠죠. 11월 15일이 이제 대망의 선거법 선고입니다. 선고고 15일을 전후해서 아마 위정교사도 선고 날짜가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올가을은 좀 더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욱 열심히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 15일 날 우리가 잔치국수를 먹는 날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석 평론가님. 예, 이미 결심 공판에서 네. 징역 2년 구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잔치국수집이 동네 없어서 네. 명동 칼국수 국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국수 먹었습니다. 저는 이미. 네, 드셨군요. 금요일에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형 때 잔치국수를 먹으면 선거 때는 뭐 먹어야 되죠? 껍데기로 먹으면 네, 꽃배기로 그냥 꽃배기. 꽃배기로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게요. 자, 질문을 10개를 준비해봤는데, 네. 자, 빨리 들어가 보죠. 제가 그림 솜씨는 없지만, 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아이고. 지금 김민석의, 그 뇌입니다. 김민석의 뇌를 제가 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자, 집요한 계엄설로도 모자라서 이제 테러설까지 등장을 합니다.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정몽준한테 가서 김민세라는 별명을 우리가 달았을 때만 해도 귀엽게 조롱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병력까지 병적인 어떤 그런 집요함을 보입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서 막기 위해서 계엄 테러 유혹을 느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뭐 그래서 서울의 봄팀 가칭 이 계엄을 막기 위한 서울의 봄팀을 구성을 해서 뭐 서울의 봄 4법을 뭐 발의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사실 이 말에 무슨 그 논평을 하겠습니까? 저는 김민석의 뇌구조 아시죠? 이 뇌에 가장 큰 이 뇌의 이 뇌 안에 뭘 생각하고 있나 도대체 그 뇌의 한 그 4개의 파트를 지금 제가 그려놨으니까 파란색 있죠 옆에 네네네. 파란색으로 그 뇌에 생각하는 그 이 뇌의 그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오늘은 뇌 과학자가 되셨습니다. 아이고 참 처음부터 김민석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지난 이 추석 내내 또 추석 전후해서 계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던지 뭐 사실 이 김민석이 이 지금 박찬대를 눌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높지 않습니까? 솔직히 박찬대는 원내대표인데 2인자인데 박찬대는 지금 역할이 이거예요. 가방 못지? 그러니까 법원에 이재명이 경신 공판에 갔는데 거기 응원하러 재판장에 맨 앞에 앉아 있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고요. 지금은 매일같이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와, 뭐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높은 자리였는지 다 그리셨습니까? 김경국 평론가께서 또 먼저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자, 그려주셨으면 달아주세요. 자, 김민석의 뇌 안에 가장 큰 거의 80%를 넘는 뇌를 차지하는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권력인데 사실은 김민세가 되는 순간부터 권력에서 멀어졌죠. 그렇지. 네, 노무현 캠프로 가서 김민세가 되는 순간, 정몽준 캠프로 가서 네. 김민세가 되는 순간에 권력에서 멀어지고 이제 네네. 20몇 년 만에 이제 다시 이재명 덕분에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걸 지키려니까 계속 오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로 큰 부분이 아버지가 가려운 곳? 요즘 가려운 곳 열심히 긁고 있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저는 김민석의 어머니는 아는데 아버지는 몰라서 아버지가 계엄령에다 오늘 저도 뭐 사실 뭐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 테러스까지 얘기하는 거 보고 예, 놀랍진 않았지만 예. 놀랐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구나. 네. 어디까지 망가질까? 궁금하긴 하는데, 어쨌든 가려운 것, 민주당의 아버지 말씀이시군요. 예, 민주당의 자, 아버지. 그 다음에는, 탄핵? 탄핵. 예. 이제 뭐, 김민석과 이재명 머릿속에 탄핵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도. 사실은 이번에 15일 날 선고하면, 뭐 15일 선고가 갑자기 벌금형으로 줄어들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힘들 것이거든요. 아니, 뭐, 어쨌든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벌금이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 한 1000만 원. 예, 정도면. 벌금이라도 1000만 원 이하로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징역 하루에 10만 원을 친다 하더라고요. 네. 10만 원을 치면 2년이면 네. 7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군요. 7천만 원, 보통 절반 깎는다 쳐도 3,500입니다. 3,500이군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조그만 건? 뭐 있지? 고향? 새? 철새. 철새. 김민세.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제는 또, 철새는 사실 또 고향으로도 가야지. 돌아가야죠. 싶거든요. 어디론가는 가야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석 평론가님. 일단 저는 문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멋대로 이해하고 네, 제 멋대로 해도 된다. 물론 이게 다 우리의 토크 배틀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예, 이 선생님이 진짜 봤으면 자, 너 나가. 너는 이제 문제도 이해 못하고 학생이 이러느냐 욕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사람한테서 동물과 다르게 네네. 제일 큰 게 이 차이가 대뇌가 벌써 동물과 다른 그렇군요. 대뇌 피질의 차이거든요. 역시 뇌과학자답게 이렇게 그렇네요. 설명을 정말, 해주시네요. 정말.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대뇌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좌뇌와 우뇌의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민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갑자기 이제
가짜 계엄령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아, 네. 가짜 계엄령 얘기하는 거 심지어 요즘에 저 이재명한테 테러할 사람이 또 나타난다 이런 아, 얘기하는 네. 거는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거든요. 네. 인간이 하는 좌뇌와 우뇌 이 대뇌가 네. 종합적 판단이 무너진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뇌가 혼란함을 지금 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인간의 뇌가 아니다. 아,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김민석이라고 할 때는 네.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굉장히 김민석이 치밀하고 교활합니다. 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대뇌를 혼란에 빠뜨려서 네. 바로 국민 선동에 들어간 거라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재명의 유죄 판단이 나오면 네. 개딸들의 지지층들에게 그대로 있지 말아라. 네. 들고 일어나야 한다 네, 네. 하는 선동으로 가는 국민적 혼란함. 그래서 저기 이 뇌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뇌도 혼란하지만 전국을 혼란하게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전부 다 머릿속을 헝클어뜨리겠다. 그러겠습니다. 라는 의도가 예. 있다. 예. 이렇게 큰 그 그랜드 플랜이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다 지워주시고 이제 아유. 지워주시고 거기다 이제 써야 됩니다. 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어느 분이 그리셨나요? 이거를 아, 도대체? 그렇지요. 그림이 감사합니다. 이게 좀 외계인처럼 그려놔서 제가 아유, 예. 이게 그 그림의 흉을 보실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네요.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검찰이 2년을 구형했어요. 예. 5자로 이걸 정리해 주죠. 5글자로 아이고 이거 정리해 주죠.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말.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5자로 딱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근데 그날 정말 그 모든 방송의 시청률도 폭증을 했고 또 모든 유튜버의 네. 조회수도 어마어마했어요. 아. 다 해보셨잖아요. 네. 그날 당일날 뭐 한 평소보다 한 5배 정도는 다 뛰었어요. 다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네. 사실 선고가 아니라 구형인데도 불구하고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울한 소식만 네. 있었다가 방송일에서 이번에는 지석희 예, 평론가님께서 지금 방송일에서 네. 방송 용어로 최악의 잡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놈자자 아니에요? 놈자자? 아, 그냥 X로 했습니다. X. 근데 그냥 놈자로 해도 되나요? 그렇죠. 뭐 최악의 잡 놈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5글자. 예. 자, 2년 구형이 왜 최악의 잡 놈입니까? 예. 이게 지금 검찰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2년 구형을 했는지 사유를 거기다가 네. 이재명도 최후 진술했지만 네. 검찰도 또 마찬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군요. 거길 보게 되면 하나하나 이 허위 사실 자체가 네네. 이렇게까지 선거법 지금까지 위반 중에서 네. 이런 정도로 아주 극대 끝까지 가면서 네. 이 잡농 같은 허위 사실을 한 이재명에 대해서는 논덜머리가 난다. 이런 아하. 판결을 날 수 있는 네. 이 재판부에 호소를 한 것 같은데요. 자, 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느냐. 네. 보통 한두 번 하다 말거든요. 두 번째는 근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 것도 어디서 했느냐. 집에서 마누라 데리고 한 거나 자기 처자식 데리고 한 게 아니고요. 네. 이게 국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중파에서 정말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얘기했던 이 성남 네. 지금 백현동? 그러니까 우리 성남 도시개발공사 네. 우리 지금 처장님에 대해서 네네.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으로 2차 가해를 할 정도로 네. 모른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까지 검찰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범죄자 중에서도 네.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관련해서는 최악의 잡 X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김경국.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쪽으로요. 이게 그거 원합니다. 다른 쪽을 원합니다. 정청래 우참입니다. 정청래 우참. 정청래 내가 뭐죠 우참. 이게? 2년 구형이. 왜죠? 사실 2년 구형이고 또 내일 모레 위정교사 네. 또 아마 한 3년 이상은 구형할 분위기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두 건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이 되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금 100만 원이나 아니면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이하로는 못 내려올 거거든요. 네. 내려오기 힘들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 친명들이라고 네. 죽어도 이재명을 외칠 수 있을까요?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왜 정청래 우참이라고 적었냐면 네.
어쨌건 간에 이재명이 실각을 하게 되면 누군가 뒤를 이어야 되는데 네. 뭐 그중에서는 정청래가 제일 지금 신나게 웃고 있을 것이다. 어허. 왜 정청래가 웃느냐면 왜 정청래죠? 왜 정청래냐면 예. 지난번에 작년 9월 달이었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네네. 저거 했는 게 네네네. 저 이재명과 관련돼서 그렇죠, 예. 체포 동의안이 처음으로 가결된 순간이 있었죠. 가결돼서 그다음에 법정으로. 예, 법정에서 그러니까 영장, 구속영장. 영장 심사를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다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네, 했었잖아요. 네.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재명이 나중에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에서 네, 네.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네, 네.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됐으면 네. 내가 목숨을 걸고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로 해서 당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송대를 다 얘기했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김어준하고 둘이서 낄낄거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속내거든요. 다음엔 내가 나갈 테니까 그렇죠. 꼭 우리 개딸 여러분들 나를 좀 기억을 해다오. 예.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정청래가 이번에도 속으로는 굉장히 낄낄거리고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영광 선거에도 지금 엄청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영광 보궐선거에 자기 국회 없는 날은 매일 가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호남 출신 아니죠? 호남 출신 아니죠. 그렇군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예. 지금 뭐 당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밖에 예.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속으로 개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그래서 김민석하고 싸울 수도 있겠는데. 싸울 수도 있죠. 김민석이 이제 전략이 다르죠. 김민석 큰 꿈을 꾸고. 근데 김민석은 이런 전략일 겁니다. 아마 김민석은 이재명한테 계속 이거 따라가면서 이재명한테 도움을 받는 전략. 네.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청래라는 자의 이 속성상 제일 딸랑거리다가 제일 먼저 배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두 분 다 이번에 2년 구형을 이렇게 5자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검찰이 2년을 구형하고 또 이제 9월 30일 날 결심 공판 또 있고 하다 보니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그런 이 욕지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검찰에 대한 압박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사위가 또 박상현 검사 탄핵 소추안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연다. 이게 그 유명한 똥칠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거짓인 거 다 드러났고 이번에 이 실질적으로 고소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청문회를 한다. 또 이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한다. 등등 별의별 지금 검찰 압박에 다 나서고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난리를 치는 게 이재명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자, 지석 평론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총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지금 민주당하고 검찰하고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오히려 검찰이 더 똘똘똘똘 뭉치져서 네. 시간 슬슬 끌면서 수사할 것도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이재명 거부터 먼저 하고 문재인 이 세력들 거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특히 지금 한 3개 정도 세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검찰 총공세가 네. 하나는 검사 탄핵, 네. 두 번째는 이게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재명한테 잘못하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판사들, 네네. 이 판사까지 현용해서 검사와 판사를 같이 치는 법 왜곡죄, 네. 이것도 지금 동시에 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좀 가만히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라고 네. 선언했거든요. 네. 그럼 검찰을 해체하게 되면 이제 범죄자를 잡는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기관. 사법기관이 없어지는 예. 것이겠죠. 세 축이니까. 예. 이런 정도라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검찰 내부에 그래도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검찰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검사들도. 네. 아니 왜냐면 이재명 좋아하는 검사도 있고 좌파 검사들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다고 좀 그럼요. 그건 다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검사장 출신의 5명이나 공천 준 걸 보면 이재명 딸랑이 하면 공천 주는구나라는 검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도 있고 판사도 있고 군대도 있고요. 네. 군 장성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검사들이 자기 조직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네네. 똘똘똘 뭉쳐서 아마 이재명 관련 수사는 더 빨리 또 재판도 더 빨리 이렇게 가지 않을까. 역효과가 날 역효과가, 것이다. 라고 예, 말씀해 이 얘기입니다. 김경국 평론가님은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들 고발하겠다, 뭐 탄핵하겠다, 그리고 검찰청을 아예 뭐 해체시켜버리겠다, 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을 백날 해도 이제 버스 떠났습니다. 네. 버스 떠났고 지금 버스 저기 앞에 가고 있는데 손짓한다고 다시 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금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어떤 게 뭐가 될지도 몰라도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사법부를 자꾸 계속 압박하면서 지금 뭐 법관들에 대해서 개딸들이 글을 올리는 거 보니까 제대로 판결을 안 하면 판례기 될 거다. 뭐 네. 이런 글을 지금 개딸들이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지금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판사들을 탄핵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속수무책이다. 그런 정도로 아무 뭐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진방님이 오늘 시현수님 옷 멋지게 입으셨네요. 라고 또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그 센슈 TV의 그 고정 저 구독자님 아니십니까 혹시? 저는 전혀 모르는. 아, 그렇군요. 예. 새로운 구독자님이 한 분 또 생기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저 재밌게 들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트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1+1 이벤트를 실시할까 합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제가 그 구체적으로 상품 소개시켜 드리죠. 영상 큐! 1+1 이벤트에 추가 추석 사은품 증정, 100% 국내 생산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구매 신물질이 그래핀입니다. 게르마늄 그래핀 경추백에는 99.9% 살균 향균 효과, 면역력 향상, 온열 효과, 음이온 원적 외선 등을 발산해 활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핀 베개의 효능으로 편안한 수면의 질 향상과 우울증, 치매 예방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후 어깨가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 거북목,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문의 전화 010-4487-0949. 보셨죠? 바로 이 베개입니다. 아트TV 구독자 특별 이벤트 1+1이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베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 딱 저 같은 사람한테 딱 필요합니다. 뭐 거북목이라든지 혹은 이 퇴화성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살균 항균 효과에 뛰어나다는 99.9% 그래핀 베개. 그래핀이 봤더니 육각형이더라고요. 벌집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그런 이 탄소의 단위입니다. 뭐 보니까 열 전도율부터 전기 전도율부터 굉장히 효능이 있는 그런 그 단위라고 하는데 특히 100% 국내 생산으로 믿고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역력에도 도움을 주고 원적외선을 발산해서 우리 몸에 활기를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정말 일어났을 때 상쾌하다 그러면 그 밤 정말 베개가 한 반은 한 겁니다. 베개의 역할이. 거북목이나 일자목으로 불편하신 분들 또 어깨 결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렇죠. 010-4487-0949로 문의를 주셔서 1+1 이벤트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지 않으실 거죠? 자, 오늘 도움 주시는 PPL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지난주 내내 이 유서 깊은 사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화동에 있다는데 칠불사라고 합니다. 보니까 허황우의 아들 칠왕자가 바로 허황우의 동생이죠. 외삼촌, 이 칠왕자의 외삼촌이 승려인데, 이 승려를 따라서, 찾아간 곳이 칠불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칠불사에서 일곱 왕자가 다 성불 했다고 해서 이름이 칠불사라고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이 참 많이 찾아간다고 해요. 거기가 아짜방. 아시아 할 때 아자의 방이 있는데 모양 저도 사진을 봤더니 특이해요. 아자로 돼 있는데 온돌로 된 그 아자가 참 특이한 그런 구성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4명의 장사꾼이 모였습니다.
3월 1일 새벽 1시 그냥 장사꾼들이 아니라 공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내놓고 흥정을 했고요. 자, 이 물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폭로하자마자 당신들 개혁신당이 완전히 뜰 겁니다. 라고 물건을 갖고 온 자들이 2명이 있었고요. 물건 좀 봅시다 하고 서울에서 그냥 냅다 새벽에 그냥 밟고 막 그냥 뭐 아마 어마어마하게 엑셀을 밟았을 겁니다. 이준석과 또 하나의 정치인이 내려갔습니다. 물건을 흥정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은 흥정을 했는데 아마도 보니까 그냥 1번은 아니고 비례 3번 정도 콜? 하고 이제 이준석은 올라왔나 봅니다. 남은 한 사람은 이틀 동안 그 물건을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가 광고 문구를 열심히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근데 이 흥정은 나중에 딴 사람에 의해서 깨진 거긴 하지만 정황상 이 칠불사의 종소리는 땡땡땡땡 울렸는데 두 분께 물어봅니다. 3월 1일 이 새벽 4시에 끝났다고 하는데 1시부터 칠불사 보통 제가 3시 반에 이제 새벽 예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그러니까 종이 이제 딱 울리고 목어를 두들기고 이제 예불이 시작이 되는데 이 4시에 울린 새벽 종소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렸느냐. 해밍웨이의 소설 제목을 좀 차용해 봤습니다. 자, 누구겠느냐를 써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오늘까지도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 이름 쓰면 되는 거죠. 사람 이름. 짐승 이름은 아니니까. 짐승, 예? 짐승이요? 짐승? 짐승들도 전부 다 성불해야죠. 사람만 성불하겠습니다. 사람 이름 써도 되는 것이죠. 이종훈이라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지읒까지 쓰셨는데, 불안합니다. 예. 날 위해서 종이 울린가? 예. 자. 사실 나쁜 짓도 말이야 어떻게 도량 이런 유서 깊은 사찰에서 해. 사천왕이 딱 지켜보고 부처님이 딱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죠. 자, 다 쓰셨으면 이번에는 당근마켓부터 당근마켓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칠불사의 새벽 종소리는 당근마켓을 위해서 울렸다? 그러니까 칠불사 회동에서 네. 사실은 4사람이 갔는데 네. 아무도 지금 덕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하. 덕을 본 사람이 없고 4사람 다 결국은 빈손이었죠. 빈손이었는데 그렇군요. 네. 김영선 그리고 또 명태균 네. 명태균 2사람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준석 천하람 2사람 지저분한 정치 거래 그런 조작 이런 의혹을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사람 다 크게 지금 덕본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나 어딥니까 뉴스토마토 네. 뉴스토마토 보도를 봤을 때 분명 어느 한쪽에서 제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의는 어느 쪽에서 제의는 했는지는 몰라도 제의는 했는데 거래 시도는 있었는데 거래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죠. 한창 바쁠 때입니다. 사실은 2월 29일, 3월 1일 그 새벽이면 한창 선거운동 한다고 바쁠 때죠. 그러면 2월 29일 날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엄청 바쁠 때인데 그 새벽 시간에 칠불사까지 경남 하동까지 목적의식 없이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왜 목적의식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이준석. 뭐요? 과거 유성 유성. 때 그때 새벽에 김철근 씨 보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목적의식이 없이는 보내지 않았을 텐데 김웅 전 의원이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당근 거래하러 나갈 때 현장에 나갔다는 것은 그 물건을 뭔지 보고 구매할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1번, 3번 이런 얘기까지 왔었으니까 분명히 거래할 생각은 있었는데 거래는 되지 못했다. 결국은 당근마켓 광고만 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뉴스토마토가 처음 시작할 때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맞습니다. 막 그냥 난리를 쳤는데 남는 건 지금 이준석의 공천 장사가 남았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준석이 지금 아무리 강변을 하더라도 공천 장사하러 내려간 건 맞고 또 이준석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가 봤는데 사실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준석이 굳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편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지석규 평론가님이 예. 이준석을 위해서 종을 울렸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두 가지 있죠. 네. 우리가 이건 이제
재밌고 좀 우스운 이번에 이런 해프닝으로 보면 안 되고 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하나는 어떤 공작이 만들어질 때에 그 공작이 만들어지는 이 하나의 구조. 네. 또 하나는 가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짜 뉴스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또 구조 두 가지를 이번에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가짜 볼 수 뉴스의 있고요. 생산 공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생생하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겉으로 탁 보면은 뭐가 탁 사건이 튀어나오는데 네. 그 사건이 튀어나올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하.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움직임들 있죠. 예. 음모적 움직임. 예. 그걸 이번에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아, 드러난 그렇군요. 거라 하는데 예. 그때 이 기획하고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마지막으로 감독으로서 음흠. 자 이거 이번에 자 영화 자 오픈은 며칠 날 해 음흠. 하고 개봉 박두를 준비했다가 영화가 꽝난 이준석한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이름을 썼습니다. 예, 종소리는 이준석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꽝난 거죠. 그렇죠. 이게 1000만 관객을 갖고 예. 이거 분명히 1000만 관객 들어온다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딱 막상 까니까 아 이거는 100만도 안 돼. 이 제작비도 못 건지겠다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을 갖고 아니 그러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건 건져야 되잖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하람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바로 두 분의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공작 정치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경종이 울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석이라는 사람 평생을 입을 통일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응? 뭐 통일의 꽃, 뭐 임수경을 보냈다는 둥, 뭐 지금도 그 조선중앙 TV를 인용을 하고 막 할 때마다 그 광고를 지가 챙겨서 북한에 보내주겠다 뭐 그런 것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자의 입에서 김정은의 전원회의 발언, 김정은의 전원회의 작년 말 12월 2023년 12월에 조선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바로 지금 정권 교체랑 상관없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상관없다. 정권을 교체해도 남한의 정권은 언제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라면서 그 근거로 헌법 조항을 얘기했어요. 헌법을 봐라. 대한민국 헌법을 봐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라고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흡수 통일의 증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임종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에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그것을 포함을 해서 어찌 보시는지를 이제 7자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임종석이 얘기를 했는데 야, 그 안에서도 참 분화가 됩니다. 이종석,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의 자주파의 수장이죠. 그 자주파, 그러니까 NSC의 수장 이종석은 환영합니다라고 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사람이 진짜 종북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정말 이 찬양, 북한 찬양밖에 없는데 정세현도 아이고 그 시의적절하다라고 찬동을 했는데 박지원이나 정동영은 아이고 그거 성급했다라고 또 반대를 합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는 임종석의 발언, 오늘을 가장 크게 지금 파장이 일고 있어요. 자,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자 토크입니다. 자, 이번엔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읽어봐 주시죠. 김수희 씨죠. 네. 애모. 네. 그대 앞에만 서면. 그렇군요. 노래까지 불러주시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계속 작아질까? 지금 하염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임종석이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통일운동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통일을 하지 말자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국가론이나 뭐 헌법 3조를 삭제하자 이런 부분들도 다
김정은이 작년 연말하고 올 1월 달에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자 그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 하는 말이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고 네. 평화롭게 오순도순 살아가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임종석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면은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 꼭 7, 80년대 저 북한 선전 문구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네네. 지금 임종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임종석이 자기도 이 말을 믿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한다면 사실은 임종석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믿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저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동북 공정이 아니라 종북 공정이다. 아하.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종북 공정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임종석이가 이렇게 떠들고 방금 말씀하신 정세인이나 뭐 전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임종석이 말에 동의하고 하는 걸 보면 네. 야 이러다가 진짜 다음에 정권 넘겨주면 큰일 나겠다. 네. 대통령을 넘겨주면 그 국회의원 임기도 1년 남죠. 그렇죠. 예. 그 1년 동안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오순도순 살자고 우리 전력을 다 폐기해버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도순 살자는 건 김일성 일가끼리만, 그러니까. 추종자끼리만 오순도순 하겠죠. 대한민국 무장 해제시키고 그렇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지석규 평론가님. 예.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저는 참 이 발언 나오고 나서 좋았어요. 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북주의자 지석규? 좋은 게 예. 이 극단에서 극단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네. 하나는 지금 북한에 매일같이 지금 오물풍선 날리니까 네, 이제 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죠. 날라오나 보다. 날라오나 보다 예, 이러잖아요.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다음에 주체 사상파들이 네네. 매일같이 친북적 발언을 할 때, 종북 발언을 할 때 네. 이제는 지겹지도 않아요. 맨날 뭐 의뢰하거니 이래서 네네. 종북 우리 주체 사상파 실체를 우리가 까먹고 있을 때 네네. 이번에 임종석의 이런 발언으로 종북 주사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슈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된 거고, 그래서 저는 대환영했다. 종북 주사파의 실체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이런 예.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종북 주사파가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내부 조사를 좀 운동권 이쪽 예. 출신들 보냐면 지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네. 하나는 그래도 옛날 노선대로 예. 남북 연방제 통일 예. 이걸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연방제 통일한다면 김일성의 유언을 받들어야 된다. 그걸 받들어야 된다는 세력하고 예. 또 하나는 김일성의 유언이 아니고 김정은의 이제는 지침을 따라야 될 때 아니야? 하고 둘로 나눠진다고 지금 내부 노선이. 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우리나라 주체사상파도 단일 대우에서 네. 분열 대우로 가고 있다. 네. 나쁘지 않다. 음흠.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좋은 점 네. 이걸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쓴 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쓴 거는. 쓴 거, 두 가지 아니, 그래. 지적은 하셨는데 그런 거- 핵심은 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종석이는 북으로 가라. 중국이 북으로 그 가라. 왜 여기 중국 남한에서 북으로 가라. 맞습니다. 일곱 자. 북에서 얘기하면 이 발언하면 예. 김정은이가 그래 내 얘기 잘 네가 또 나팔수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훈장이라도 받잖아요. 아니 훈장도 받고 욕만 받는 왜 남한에 사냔 말이에요. 아, 그렇지. 잘 먹고 잘 살려고 여기서는 북으로 가야지. 욕만 받는 거고. 예, 예. 예. 두 분 오늘 또 잘 그 오자 토크, 칠자 토크 해주셨는데 조금 예능이 좀 부족해. 풍자의 예능, 예능 조미를 조금 쳐주셨으면 네. 그거를 바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해주실 겁니다. 칠자 토크를 해주신 분께는 아시아 투데이에 지금 그 구독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칠자 토크 개시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바로 통일 그만합시다. 하지 맙시다. 라고 한 임종석에 대해서 7차 토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유 북으로 저희는 가라, 하도 뭐 예능기가 너무 없어서 예? 아주 웃음이 사라졌어요. 전부 다큐로 네, 받아들였어요. 너무 다큐스러워. 예, 그러니까요. 그 스타일이 아까 그 종소리는 재밌었는데. 아까 좀 들으면 종소리는 좀 재밌었는데 이번엔 너무 다큐였어요. 자, 7자 토크를 해주시는 분께는 지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트TV에서 선물을 드리니까 7자 토크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지금 서로 말씀을 나누시느라고 또 더군다나 이번에 지석규
평론가님이 감기 들으셨나봐. 또 박경영 스패너님이 감기 나으세요라고 예. 또 해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진방님이 목소리. 또 말씀을 길게 해주셨네요. 맞아요. 좌파들과 싸워야 되지요.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영진방님 말씀에 저는 또 한 표 드립니다. 마네킹님 들어오셨네요. 모두 응원합니다. 이종우 실장님 파이팅. 아유 저 두 패널님한테 파이팅을 해주셔야지요. 자, 쭉 보시면 인민공화국 세리. 세리? 인민공화국 세리? 세리의 저긴가요? 세무공무원에는 네, 세리. 우리가 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네. 인민공화국에 세금 받아. 돈 그다가 이제, 세금 받아 먹는 그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하인이다라는 얘기지요. 인민공화국 세리. 개수님 멸고, 경연님 멸고, 나 오자 똑같은 줄 알았어요. 자, 밑으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도 있나요? 저기 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예. 저 박영진님이 예. 이센슈 TV 회원 그 구독자신데 네. 제가 아까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냥 네네. 예, 그래서 서운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막 컴플레인을 막 하시는데, 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예. 예, 그걸 모르는 척 해야지. 그렇지. 예, 아는 척 하면, 아유, 저 섭섭해 하지 마세요. 예, 아는 이게 원래 사람끼리, 원래 다 이럽니다, 이 예, 바닥이. 모르는 척,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모르는 척. 돼지 지령 받았나, 또 나왔습니다. 예. 돼지 지령 받았나. 오, 저거 제 좋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대요. 140kg라고 하더라고요. 키는 170인데, 지금 몸무게가 140kg. 140kg. 도대체 몇 근이야?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 두 분이 좀, 네. 해주세요. 두 분이 의논을 해주세요. 두 분 중에 한 명. 네. 저는 돼지 지령 받았나? 돼지 지령 받았나? 저는 한번 또, 인민공화국 세리.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럼. 자, 그러면 자, 저는 가위바위보. 그럼 인민공화국 세리님께 그걸 써주신 분께 드립니다. 연탄가스 먹었나? 아유, 안타깝습니다. 제가 딱 안타깝다. 그만 했는데 딱 써주셨네요. 다음에는 꼭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인민공화국 세리에 지금 저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연락처,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TV가 선물을 보냅니다. 그거 꼭 써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30%로 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고요. 월요일 날은 리얼미터가 나오죠.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에 덕을 본 걸까요?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석규 평론가님부터. 예.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반등이 되는 거 하고요. 네. 동시에 민주당은 하락했습니다. 네네. 약간 동시에 소폭 하락. 예, 소폭 하락한 소폭 거죠.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조사 날짜를 보니까 네. 지금 재판 리스크가 계속 이어왔잖아요. 네네네. 예, 이게 반영된 것 같고 어허. 대통령은 이제는 아무래도 체코 순방 떠나시기 전부터 네네. 시작해서 계속 아마 그 계약서를 딱 이게 그래서 확정적으로 도장을 찍고 오시는 것 같이 말씀하셔서요. 저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돈 벌어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우리나라 먹거리. 네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북.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체코 순방 이 부분은 지금 이미 24조 원이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투영이 돼 있거든요. 네, 우선 협상 예.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그렇죠. 24조 원이 예, 됐죠.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렸다기보다도 더 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효과가 있을 네, 것이다. 네. 그런 네, 네. 있었을 거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기대감. 그 20일이 19, 2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 20일이면 20일 날 아마 검찰이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할 것이다. 이런 네. 기대감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있었고, 그리고 20일 날 저녁이니까 아마 뭐 크게 그 결과치가 크게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것 같고, 그 이런 측면을 볼 때 윤석열 정권 임기 초반에 이재명, 문재인 두 사람을 처단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지금처럼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 이원석 검찰총장 너무나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21일 이후 그러니까 20일 지나서 21일 이후치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오늘 또 단독 독대가 무산되면서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반영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두 분 말씀 들어보면 9월 30일 이후에 지지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9월 30일 결심 공판이 분명히 높아질 반영되겠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종근 우리 진행자님한테 좀 한번 뭐 불만이 있으세요? 예, 예.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불안. 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냥 이제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들쭉날쭉하지 아, 그럼요. 않습니까? 예, 근데 수렁거리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우상향을 위해서 네네. 긍정적으로 계속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들을 해서는 일단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이 당정이 네. 지금 계속 뭔가 언론들이 자꾸 당정의 갈등을 갈등. 부추기는 것 예, 같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기사가 되고 또 클릭률이 인터넷에 보면 클릭, 마우스를 누르고 이러는지 자꾸 당정 갈등을 부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막말로 당정이 같이 모인다고 뭘 논의할 거가 아니라 갈등이 됐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당정 원팀, 원보이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그 네. 당이 나도 예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진지해져. 당이 됐죠. 당과 대통령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상황을. 예, 제가 예, 보면 당 대표나 혹은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에 고위 관계자 무슨 관계자 해갖고 몇몇 사람들이 계속 그 대통령실 측에서도 말이 나오고 또 당 대표 쪽에서도 몇몇 그런 패널들이 나와서 분위기를 갈등 쪽으로 비춰지는 듯한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것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 큰 줄기로 가야지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받아준다. 라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실 좀 이렇게 발언의 그 강도를 계속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나 그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왜냐면 방송이 많이 나가시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나 당대표를 부각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죠. 그러게요. 그래요. 아니, 두 분한테 예능 얘기했다가 나는 내가 더 다큐스러웠어. 아, 그래요. 경고! 진행자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경고! 예, 예. 자, 또 하나, 이제 사지선다 하나까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덤핑, 와, 이게 덤핑이래. 24조 이미 됐고요. 뭐, 사실, 바라카 원전, UAE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얘기 그때 다 나왔는데, 덤핑이라면서 원전 수주가 재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속내를 사지선다입니다. 1번. 9년 전 문재인, 김정숙 체코 방문 때 성과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비교가 되니까 빨리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2번 문재인의 별명이 문재앙이라서 여기에 대한 컴플렉스다. 3번 원전 수주로 인해 얻게 될 성과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4번 다 모르겠고 무조건 재앙이라고 뭐라 붙여야만 한다. 네. 1, 2, 3, 4번 중에 몇 번입니까? 써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손가락. 무조건 이거다. 4번이다. 다 모르겠고, 좋아. 다 몰라. 난 그런 거 다 모르고, 무조건 재앙이라고 그냥 뭐라 붙여야만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네. 모든 성과는 다 재앙이야. 재앙이야. 하고 재앙으로 부정적으로 몰아가야지 예. 국정을 흔드는 전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재앙이다. 그렇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김경국 평론가님은. 저도 똑같은데. 같은 저도 대답입니까? 같은 대답입니다. 뭐 그래도 김경국 평론가님은 4번을 찍으셨지만 해석은 좀 달리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해석은 다르겠죠. 예. 지금 사실은 덤핑이니 뭐니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큰 국익이 걸린 사업을 만약에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그래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체코 정치권에서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 국내 사정이 좀 불안정한 것 같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짓거리 같은데 네네. 이게 지금 이것도 두코바니 원전 말고 또 뭡니까 테멜린 원전까지 또 2기도 또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도 우선 있다는 협상 겁니까?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프랑스 덤핑이라는데 프랑스 전력공사보다 2배 이상 높은 단가랍니다. 네. 이게 전혀 덤핑이고 다 가짜 뉴스거든요. 네네. 가짜 뉴스인데 이게 문재앙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잖아요. 그렇죠. 원전 기술을 사장시켰는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전 기술을 다시 살리고 부활시키고 다시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약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지. 약이 올라서 지금 일단
비토를 놓고 보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 들여다봤더니 이게 메인테넌스 피라고 하죠. 유지 보수. 그것도 예, 예. 60년이래요. 거기서 들어오는 앞으로의 수익도 어마어마할 테고. 사실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 이 발목을 잡는다. 원전과 관련해서 최근에 봤더니 최소 5조 달러 우리가 손해 본 것만 5천조까지 될까요? 어찌됐든 그 정도의 어떤 지금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나리님, 정신을 달나라에 놓고 사는 것들이다. 몇 자죠? 몇 자 토크죠? 예, 고맙습니다. 박경현 스패너님이 오자 토크 하세요 그랬는데 사실 아까 제가 오자 토크를 하려다가 제가 넘어간 건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서로 토론이 막 벌어졌어. 내 얘기를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치열하게 토론을 하시는 바람에 조금 시간을 드리려고 오자 토크를 안 드렸습니다. 자,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두 분이 오늘 제가 한 8개 질문까지 해봤습니다. 독대 이루어질까는 이미 독대 깨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그래서 자 8개 질문을 딱 답을 해주신 거 딱 소회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 정리 멘트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번에는 지석평론가님부터. 지금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네. 지금 좌파나 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공격하는 게 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대통령인데 그렇죠. 그걸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제 군사는 아니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니까 네. 검찰 독재로 몰고 가는 거. 네. 이거 하나로 일관되게 본인들이 정치적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반민주 정권. 네. 본인들은 민주 세력. 네. 이 구도로 이 낡은 과거의 그 잣대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 하고요. 그렇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원전 수주 재앙이라고 그랬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보수가 정권을 딱 잡는 순간 헬조선.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건 다 지옥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정 동력을 상실시키는 전술들을 쓰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적극적으로 언론 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도 다시고 주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밀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지금 이제 상당히 신중한 정치적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쾌유를 빈다고 계속 지금. 예. 오늘, 그런가요? 예. 네, 조금 감기 목소리가 조금, 빨리 네. 나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자, 김경. 지금 보면 계속 좌파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을 지금 처음부터 아예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이제 11월 15일 날 선고가 되면 그 전후로 해서 아마 그 피크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피크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모두 이제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경을 바짝 쓰고 이제 똑바로 주시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특히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파와 좌파의 차이. 우파는 좌파처럼 포장을 하지 못합니다. 투박해요. 좌파는 포장을 합니다. 이제 곧 유토피아의 세상이 올 거야. 그렇죠. 우리가 네. 말하는 대로 올 거야.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늘 천국으로 포장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좌파들의 그 유토피아 포장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토크 배틀. 이 월요일날 지난주 안 하니까 너무너무 한 주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이 월요일날 딱 이렇게 토크 배틀을 들으셔야 한 주가 재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즐겁게 해주실 거죠? 네. 예. 자,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